진출 방식도 보면 우리가 이 수출만 하더라도 뭐 직접 하실 거냐, 아니면 뭐 옛날에 종합상사들 통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도 수출 대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직접 생산을 안 하고 그는 이제 거래 관계만 책임을 져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간접 수출을 할 건지 직접 수출을 할 건지, 그리고 뭐 현지에서도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진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출에서부터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이제 결국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뭐 다이렉트로 가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투입되는 비용이나 어떤 관리의 어려움,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목표 시장이 설정이 되면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경로로 발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증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다 나온 모델들인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뭐 간접 수출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에이전트를 직접 물색하러 가시기도 사실 쉽지 않고, 국내에서 이미 그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는 게 우선 제일 편하시겠고, 그게 이제 초창기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확인 테스트 마켓으로 진출을 하실 때는 특히 그러하신 것 같고, 그게 좀 진행이 되면 이제 가셔서 직접 파트너를 발굴하고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이제 비용면에서 보통 뭐 더 꼭 직접 수출을 하신다고 이제 뭐 그 비용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무래도 좀 낮겠지만, 이제 뭐 물론 간접 수출을 해주는 사람의 어떤 뭐 차지가 있으니까 뭐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직접 핸들링을 하려고 그러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토가 따로 필요하고, 이는 단계별로 갈 때마다 이제 수출 규모, 해외 진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진출을 하시든 간에 결국은 이제 뭐 직접 가셔가지고 우리 뭐 어떤 해외 지사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을 보내서 하시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고, 뭐 물론 해외 지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현지에 유능한 사람을 활용을 하는 게 뭐 불가피하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보통 처음에 해외 진출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죠. 뭐 어떤 우리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그 에이전트한테 주는 어떤 그 인센티브 퍼센테이지를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좀 진행이 되면 사실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프로모션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하고, 그러한 비용들 부분을 어떻게 분담을 할 건지, 그 이윤을 나중에 어떻게 나누어 가질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상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떤 전략을 하시든 간에 비용이, 물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좋겠죠. 안 들어가고 뭐 그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하면 좋지만, 보통은 서로 이제 리스크를 덜 가져가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걸 이제 우리 사정이 된다고 해서 너무 또 우리 쪽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그 에이전트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그래서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뭐 그냥 뭐 야반 도주가 꼭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부의 정책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이제 에이전트와의 계약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지 에이전트가 나보다는 더 좀 결정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도 50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적절한 것으로 보통 사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또 맡겼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재반 현지의 그 과정을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이 본사의 어떤 전략, 어떤 상품 개발 이런 데까지 다 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 나가셔야 되고,
하여간 이 핵심은 리스크 관리의 어떤 핵심은 결국 그 파트너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뭐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는 아주 어느 경영이 많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내세워 놓고도 제일 문제가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놓으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이나 주주의 어떤 장기적인 이익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출을 하신다고 뭐 시작하시려고 그러면 갑자기 기존에 하시던 일을 하면서 덤으로 하시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하셔야 되고 한데 그리고 뭐 행정 문제만 하더라도 쫓아다니기에 너무 바쁘시고 전문 인력도 채용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뭐 제가 코트라 했으니까 코트라 걸 일단 예시를 들어드리고 나중에 뭐 다다음 시간에 코트라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한 강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코트라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지금 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산하에 다 그런 전문 지원기관을 두고 있고요. 그런 지원기관들을 사실 활용하시는 거는 뭐 물론 서비스가 좋니 나쁘니 뭐 많은 평가도 있고 불만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의 의지, 노력만큼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즉 코트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목표 시장 선정이나 그런 부분부터 상담을 해드리고 코트라의 역량으로 안 되는 부분, 다른 어떤 지원기관이 더 잘 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나 방문을 하시면 되실 수가 있고 그게 기초 상담부터 해가지고 쭉 단계별로 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시면 그런 지원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발굴 이런 부분 당연하고요. 현지의 투자 진출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각 기관들의 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업만 이용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제 참여하는 거는 이제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바우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사업 말고 이 지원기관들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코트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국내 지원기관들의 전체적인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시면서 내한테 가장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모델들이 사실 심플하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뭐 우리 회사의 어떤 뭐 가격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이 항목을 양쪽 축에 아무거나 놓고 다른 경쟁 기업하고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보시면 그 시장에서 내가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대략 나오겠죠. 가령 뭐 여기에 전부 다 몰려 있으면 나는 이 부분을 피해서 뭐 상품을 따로 서비스를 따로 좀 개발해 가지고 뭐 이 부분을 옮겨가겠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축들을 너무 막 복잡하게 자꾸 수량적으로 뭐 통계 조사 이런 부분보다도 직관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코트라의 시장 조사나 이런 걸 의뢰를 하시면 각 무역관에서는 뭐 어떤 특정 타겟 시장의 그 유통 채널에 가가지고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나 가격, 뭐 그다음에 판매량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실 수가 있겠고, 수립을 하시면 뭐 이런 실제로 현지에서 그 프로모션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초창기에 뭐 이메일부터 주고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사절단 가장 많이 나가는 형태가 이제 뭐 각 지자체나 유관기관들의 우리 지원기관들의 그 모집한 사절단에 같이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 뭐 전시회에 참가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좀 고도화되면 뭐 특히 뭐 좀 첨단 쪽으로 갈수록 더 별도의 세미나, 뭐 R&D 기술 연구 발표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 그 프로모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툴 중에 뭐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냥 뭐 인터넷상에 우선 뭐 사이버 시장으로 먼저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을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따라서 이런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 새로운 가치 혁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잘 팔리든 혹은 뭐 잘 팔리지 않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해외 시장의 어떤 특정 시장에 적용해 가지고 판매를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걸 물론 현지에서 프로모션도 필요하겠지만 현지의 어떤 시장 수요에 맞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굴을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역량,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시장에 맞게 어떤 새로운 걸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의 뭐 레퍼런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자동차 같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당연히 뭐 초창기에 산업혁명 초창기도 아니고 뭐 키를 꼽아서 시동이 잘 걸리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가속이 잘 되고 이런 걸 세일즈 포인트로 해서 프로모션을 한다면 고객들이 결국 외면만 할 겁니다. 계속 불만족만 생길 거고, 그래도 이제 뭐 내구성도 좋고 코너링도 좋고 연비도 좋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신다면 이제 그 하시는 만큼 그래도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반면에 뭐 옛날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것처럼 뭐 자동차 고장이 나면 바로 뭐 헬기로 그 부품을 그냥 조달해 가지고 그 사고 난 현장에서 바로 고쳐준다든지 이런 이제 그 특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경쟁이 없는 쪽,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 오히려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매출은 더 늘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런 이런 그걸 한 모델로 생각하셔서 우리 기업의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최근에 뭐 그 사례 같은 걸 한두 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언터키 세트라고 우리 지금 그 우리나라 이 사이버몰에도 인터넷 마켓에도 보면 뭐 쳐보면 요즘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2015년에 뉴욕에서 그 개장을 하자마자 지금 벌써 올 상반기에 매장이 40개로 확대가 됐고요. 이게 지금 기업 가치가 벌써 2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우리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 기존에 이제 뭐 그 비즈니스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뭐 다 정장하고 다니고 이럴 때 와이셔츠를 바지에 집어넣으려 그러면 와이셔츠 길이가 이렇게 길었죠. 이 긴 거를 이제 점점 이 좀 자유로운 복장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하면서 그런 와이셔츠를 싫어하게 된다는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걸 그냥 꺼내 입으면 단정해 보이지가 않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길이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을 수도 있고 꺼내 입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 전에도 이런 상품이 안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트렌드를 한 2년 정도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바로 내놓은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로운 그 복장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어떤 절정이 올랐다 싶을 때 이걸 출시를 해가지고 대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아주 확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타니타 체중계, 우리나라에도 지금 각 목욕탕에 가면 다 뭐 이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이게 체지방이라는 말을 사실 유행시킨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왜 체중을 왜 재냐, 사실 지방질, 몸에 안 좋은 거는 건강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체지방을 측정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체지방을 재는 체중계를 만들었고, 이걸 뭐 우리 회사가 체지방만 뭐 재주면 뭐하냐, 우리가 좀 더 앞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체지방을 줄일 수 있게끔 우리가 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먼저 이제 자기 회사에 사원 식당의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던 그 직원들의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런 이제 진단 결과가 나오면서 막 그 일반 시장에서 레시피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이 책을 발간을 했죠. 그 책이 발간한 그해 2013년이죠. 13년에 거의 500만 부가 팔리고 영화도 뭐 제작이 돼가지고 아주 공전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식당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 도쿄 저기 식당을 열었더니 이게 지금 아침 8시부터 점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제 이런 그 가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계 시장을 장악한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 결국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신다는 걸 마지막 단계는 수출 확대 저런 걸 넘어가지고 사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활용한 어떤 글로벌 경영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뭐 어떤 그 뭐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소비재에서부터 그런 글로벌 협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체인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거기에 진입하시기에도 그런 기회를 찾기에도 다른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청바지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한 3개 브랜드 정도가 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재고나 이런 게 없어요. 재고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딱 사전에 다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원래 뭐 우리 브랜드의 청바지는 뭐 50만 장을 어떤 시즌에 몇월부터 몇월까지 판매한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원래 유행하는 그 트렌드는 뭐고 해서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협력업체들을 미국 내에 딱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저 청바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그 협력업체들 뭐 저기 단추, 지퍼, 그다음에 원단, 그다음에 또 이 재봉, 염색 뭐 이런 이제 업체들 딱 불러 모아가지고 뭐 그 마지막 이제 그 가공하는 쪽으로 뭐 그러니까 원단은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서 뭐 염색을 거기서 해가지고 마지막 봉제하는 지역에 언제까지 보내고 단추를 거기에 언제까지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해서는 그래서 그 완제품을 LA면 LA 언제 몇월 며칠까지 뭐 50만 장을 납품해 주시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 시즌에 그냥 쫙 뿌려서 판매하고 다음 시즌에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의류 부분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뭐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자동차 산업 뭐 우리 모바일 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품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제 표준 분류로 하면 우리 자동차 부품이 보통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항공기에는 200만 개라고 합니다. 부품 수가 최소 단위로 국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걸 할 때 근데 그 보잉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그 생산하는 부품은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핵심 엔진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납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조립하는 그런 정도이고요. 전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다 그 200만 개의 부품을 다 납품 받아서 비행기를 만들고 있고요.